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시간은 7단원의 중요한 내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7단원 제목은 사전은 내 친구인데요. 학습 목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7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으며 글을 읽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예요. 자, 사전을 활용할 거구나. 왜 사전을 이용해 낱말의 뜻을 찾으며 글을 읽어야 할까요? 라는 의문이 나왔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낱말의 뜻 짐작하기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찾기에, 사전 찾기에 앞서서 짐작부터 해봅시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을까? 문맥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무엇에 맞는 상황에 맞는 뜻을 찾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 낱말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낱말의 이제 앞뒤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러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낱말의 뜻은 이렇겠네 하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낱말을 쪼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을 쪼개어 뜻을 짐작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모양이 비슷한 다른 낱말의 뜻으로 짐작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다른 낱말을 넣어서 이게 이 문장의 뜻이 통하는지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낱말의 뜻 짐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법 정리를 해보죠.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는 방법.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에는 형태가 바뀌는 낱말, 형태가 바뀌지 않는 낱말이 있어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낱말은 그냥 그대로 국어사전을 찾으면 되는데 형태가 바뀌는 낱말은 그대로 찾으면 안 되죠.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형태가 바뀌는 낱말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달을 붙여 기본형을 만들어서 기본형을 국어사전에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와 같은 낱말이다. 먹고를 사전에서 찾으면 없어요. 안 나와요. 먹고는 먹으면, 먹으니 등으로 형태가 먹고, 먹으니, 먹으면. 그렇죠? 이렇게 형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먹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죠. 이 먹에다가 뭐를 붙인다? 달을 붙여서 먹다. 그러면 기본형이에요. 이 기본형을 찾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국어사전에 실리는 순서대로 낱말을 찾아야겠죠. 국어사전에는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가 같은 낱말들끼리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모음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받침, 요 차례대로 찾아야겠죠. 그 다음 글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글자도 낮자 차례대로 천천히 찾아주시면 돼요. 차근차근 놓치지 말고 찾아만 주시면 어렵지 않게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인데 날아왔죠. 별표가. 그래요. 오늘의 핵심 어휘 만나보죠. 실력을 올려주는 핵심 어휘 사전입니다. 한자어네요. 말씀사 법전인데요.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등을 해설한 책을 사전이라고 한대요. 물론 국어사전도 사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낱말을 모아서 해설한 책이야 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핵심 내용으로 갑시다. 자, 사전에서 뜻을 찾아 낱말 사이의 관계 알기예요. 낱말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뜻이 반대인 낱말 또는 포함 관계인 낱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다와 오다는 뜻이 반대인 낱말이에요. 가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이 오다, 오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이 가다가 되는 거죠. 포함 관계에 있는 낱말도 있어요. 바로 책과 동화책인데 보면 책의 종류에는 동화책만 있는 게 아니죠. 시집도 있고요. 위인전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동화책은 책이라는 낱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책과 동화책은 포함 관계에 있는 낱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낱말 사이의 관계에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도 있고 포함 관계인 낱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전은 국어사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전들이 있어요. 우선 도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전의 종류를 알아보면 이제 흔한 사전이 그동안에 알려진 흔한 사전 종이책 사전이었는데 인터넷 사전도 있고 컴퓨터에 저장된 사전도 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사전을 찾아주시면 돼요. 또 내용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속담사전, 고사성어사전 등이 있어요.
따라서 내가 찾고 싶은 것이 속담이다. 이럴 때는 속담 사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다양한 종류의 사전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게 골라서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글을 읽고 무엇을,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일 경우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 때 우리가 사전을 찾을 수가 있죠.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을 골라 알맞은 사전을 이용하여 뜻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고사성어이다 이럴 경우에는 국어사전보다는 고사성어 사전을 찾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전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글 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잘 찾을 수 있을까? 보통 이제 모르는 낱말이 있을 때 사전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짐작을 해보는 거죠. 앞서 우리가 모르는 낱말의 뜻 짐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봤죠? 그 방법에 따라서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전을 이용해서 뜻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전을 찾기 전에 짐작한 뜻과 실제 사전을 찾았더니 나온 뜻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짐작을 정말 잘했다면 사전에 나온 것과 굉장히 뜻이 유사하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비슷하게. 조금 잘못 이제 짐작을 했다면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글 읽기 살펴봤는데 여기서 톡톡 궁금증 해결이에요. 자, 왜 글을 읽을 때 국어 사전을 활용해야 할까? 왜 그럴까요? 자,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낱말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글을 읽다 모르는 낱말이,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그 낱말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건 글의 내용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낱말의 뜻을 몰라서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뭐 좀 계속 신경이 쓰이겠죠. 이 낱말 뜻을 잘 몰라서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국어사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낱말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글을 더 잘 읽은 것이 되겠죠.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올 때 국어사전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죠.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찮게라는 낱말이 있네요. 이 뜻을 짐작하고 사전에서 뜻 찾기 진짜 한번 활동을 해볼까요? 글에 보면 인간 외에 다른 생명은 작고 하찮게 생각돼요 그랬어요. 하찮게가 무슨 뜻일까? 근데 인간 외에 다른 생명은 작고 하찮게 생각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뒤의 그 문맥에 따라서 하찮게를 중요하지 않다로 짐작해 봤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로 짐작했는데 사전 찾았더니 훌륭하지 아니하다로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다로 나와요.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먼저 짐작해보고 사전을 이용해서 뜻을 찾아보고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글을 읽다가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왔을 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어사전을 찾는 거죠. 단지 낱말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에서 또 한 단계 발전해서 지금 읽고 있는 글 내용을 더 깊고 자세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찾기 좀 습관처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퀴즈와 놀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 오는 것이 아니면 가는 것이겠죠. 그래요. 오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은 짜잔! 가다입니다. 자,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서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